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 요즘에 이제 만차랑 단호박 그 모종이 한참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예약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 벌써부터 만차랑 단호박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그 초보자들께서는 그 잘 모르시니까 이 전화로 이렇게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만차랑 단호박 재배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모종이 5월 초에 나갈 때 이렇게 만차랑 단호박 재배 방법이라는 이런 그 팜플렛이 나가긴 나갑니다. 그러나 우선은 만차랑 단호박 이 재배 방법 팜플렛을 보기 전에 우선 심는, 그러니까 재배하는 그 밭 관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10일 이전에는 그 이제 비료를 뿌리고 퇴비를 뿌리고 이렇게 밭갈이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처음 그 과정을 좀 초보자들께서 좀 필요한 이러한 점들을 좀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만차랑 단호박은 이런 일반 단호박이나 일반 호박들하고는 다르게 열대성 호박입니다. 이런 일반 단호박들은 저온성 호박인 반면에 만차랑 단호박은 한여름 삼복 더위 때에 그때는 하루에 30cm 이상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열대성 호박으로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일반 단호박과 함께 이렇게 심어 놓고서 왜 일반 단호박은 활착이 잘 되는데 이 만차랑 단호박은 활착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반 단호박은 야간 온도가 5도 이렇게 서리만 오지 않는 5도 정도까지 내려가도 크게 활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차랑 단호박은 열대성 호박이기 때문에 야간 온도가 10도 이하 때 심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반 단호박하고 같이 심어 놓으면은 만차랑 단호박은 활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단호박은 이렇게 활착이 되는데 이 만차랑 단호박은 활착이 안 되고 굉장히 움츠려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차랑 단호박은 열대성 호박으로서 이런 일반 단호박보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늦게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똑같은 이런 일반 호박들하고 같이 심어 놓고서 활착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차랑 단호박은 또한 이게 이런 일반 단호박처럼 파슬거리는 것으로 알면은 안 됩니다. 만차랑 단호박은 점질 단호박입니다. 점질. 분질은 이 파슬거리는 게 분질이고, 점질은 이렇게 좀 쪄도 이렇게 파슬거리기가 없이 좀 질죠. 이렇게 그래서 주로 호박 이 떡용이나 중용 뭐 이런 또 뭡니까 케이크 뭐 이런 그런 용도로, 또한 단호박 스프라든지 뭐 등등 그런 용도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가공용 호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쪄서 드셔도 이렇게 달짝지근하니 당도가 높기 때문에 먹을만은 한데 이렇게 파슬거리는 기운은 없다. 이런 점질 단호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장타환형 이 호박으로서 이 꼭지가 이런 일반 단호박은 이 크로커마개처럼 이렇게 보들거리는 그런 반면에 만차랑 단호박은 꼭지가 이런 맷도로박이나 이런 재래종 호박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저장성도 상당히 높은 호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육류장에서는 이렇게 택배 발송을 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직접 와야만이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그 모종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로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한 그 마디 뿌리 받은 모종이거든요. 그 삽목 모종도 저희도 일부는 겸용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삽목 모종도 주로 이게 이 뿌리 형성이 제대로 되려면은 적어도 20일 이상 30일 이 정도 된 모종을 저희는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주가 마디 뿌리 받은 모종입니다. 그러니까 넝쿨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이렇게 뻗어 나가는 요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포트를 받쳐서 핀으로 고정을 시켜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마디를 전부 다 잘라서 이렇게 그 포트에 여기에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인데, 이것을 주로 이 열흘에서 15일 정도면은 출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뿌리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 활착이 이 정식을 했을 때 그 활착이 잘 안 되고 죽는율이 그 활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마디 뿌리 받은 모종이 거의 90%고 10% 정도만 삽목 모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호박 재배 방법 팜플렛을 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뭔가 밭 준비입니다. 밭 준비를 하실 때 비료나 퇴비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비료는 첫자가 12 다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그리고 13 다시로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17 다시, 21 다시, 32 다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이게 수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안 돼. 이 첫자가 전부 다 질소입니다. 이게 질소질이 많은 비료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2 다시 내지 13 다시로 나가는 이 비료를 쓰되, 이것도 그 비료 포대 뒤에 보면은 이 300평당 10화로당 쓰라는 양이 있어요. 그 양보다 절반만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절반. 그래서 절반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퇴비도 이 돈본 퇴비, 개분 퇴비, 이것을 쓰면 안 돼요. 얘들은 이 질소질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분 퇴비는 상관이 없어요. 우분 퇴비나, 그리고 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그 푸대 퇴비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해초박 퇴비도 있고, 축분 퇴비, 축분이 몇 프로가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축분이 이렇게 돈분이나 개분이 약 한 10%에서 15% 정도 들어간 퇴비는 그런 대로 조금 양만 덜 써주면 돼요. 그런데 우분 퇴비는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 질소질 성분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그 푸대 퇴비를 쓰는데요, 항상 해초박 퇴비를 씁니다. 이 해초박 퇴비는 거의 축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해초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회사 이름이 명신 퇴비입니다. 명신인데 저는 명신 해초박 퇴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항상 퇴비는 연말까지 이렇게 전부 다 신청들을 하잖아요. 보조 퇴비. 그래서 보조 퇴비를 이렇게 쓰되, 저는 해초박 퇴비를 써도 막바로 갖다 쓰지 않아요. 한 1년 정도 항상 묵혀서 써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부숙이 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항시 완속 퇴비를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퇴비도 그 쓰라는 양의 절반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와 비료를 절반만 썼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적으로 절감을 했잖아요. 그만큼 절감한 만큼 이 칼슘 유황 퇴비라고 있어요. 유황 비료, 칼슘하고 유황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료를 요즘에는 그 원예용 농가들이 아주 굉장히 선호하는 그 비료입니다. 이거 그 5,500원에서 6,000원이면 사거든요. 한 푸대에 20kg에. 그래서 요것을 한 100평당 한 푸대씩만 써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뭐 착과 잘 되고 병해충도 강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 아주 당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이 유익한 이러한 비료니까 꼭 요것을 100평당 한 포씩 써주면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만차랑 단호박은 이 옛날에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가 퇴비를 넣고 비료를 넣고 흙을 덮고서 이렇게 이 심었는데 지금은 이 만차랑 단호박은 구덩이 개념이 아니에요. 구덩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 심기 한 최소한 열흘 이전까지 뭐 한 달 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뿌리고 뭐 이 칼슘 유황 비료가 됐든 퇴비가 됐든 뭐 원예용 비료가 됐든 간에 다 전 포장에 뿌리고서 그대로 노타리를 쳐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부분이가 그 잡초 방제 문제 때문에들 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이가 노타리를 치면은 이렇게 넓은 두둑으로 칩니다. 이렇게 넓은 두둑으로 노타리를 치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가 다른 사람네 용토가 있다. 아니면 여기가 뚝이다. 뚝이 좀 상당히 있다. 그러면은 막바로 여기다가 비닐을 씌우고 여기다 심는 고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비닐을 씌우고 하나 둘 건너서 여기다 씌우고 또 하나 둘 건너서 여기다 씌우고 이렇게 씌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는 정식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 뚝이 없으면은 한글 띄고서 여기서 띄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뚝을 건너서 하나씩 씌우는 것은 잡초 방제할 때 굉장히 아주 유익하죠. 그런데 요즘에 여기에다가 생분해 비닐을 씌우면 아주 좋습니다. 생분해 비닐을 씌우면 나중에 호박농포를 걷고서 막바로 노타리 쳐도 되거든요. 그 비닐 안 걷고 이 비닐 걷는 것도 일스러워요. 그런데 이 생분해 비닐이 500m 한 바퀴에 뭐 78,000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두 골 건너서 하나씩 씌우기 때문에 비닐 값은 그 생분해 비닐이 비싸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일반 비닐 이렇게 골고루 씌우는 것보다 오히려 덜 들어가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심는 심는 거리는 이제 여기에 이 비닐을 씌운 데다가 이제 그 가운데 쪽에 이렇게 이제 심는데 문제는 두 골 건넜죠. 이렇게 심는데 여기에서 이 거리가 만약에 이제 원래는 6m 개념으로 원래 옛날에는 심었는데요. 이렇게 심고서 요 사이다가 5개 건너서 하나씩 수분수를 심어줬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분수가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이 만차랑 단호박 넝쿨이 굉장히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넝쿨이 뻗어나가기 전에 뒤덮어버려요. 그러면 한여름에 수분수가 어디 갔는지 얘가 녹아버려서 없어요. 질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똑같은 거리를 두고 심습니다. 이 수분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5주 경우다. 5주를 심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이렇게 5주를 하면 한 중간쯤에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는 게 아니고, 요것을 이렇게 걸러서 한 3포기 똑같은 거리를 두고 심어주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 수분수를 사이다 심을 때는 6m 개념으로 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5m 개념으로 수분수까지 똑같은 거리를 두고 심으면은 5m 개념으로 심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거리가 이 트랙터마다 이 두둑 크기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대형 트랙터하고 소형 트랙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가 5m라면은 이 거리도 똑같이 5m로 심으면 되겠지만은 이 거리가 6m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6m가 나온다면은 이 거리를 4m 거리로 심으면 되겠죠. 예, 4m 거리로.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심을 때 여기서 똑같은 이렇게 심지 말고 이렇게 여기 심었으면은 이것은 조금 위로 해서 지그자그로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은 아주 좋고요. 또 하나, 수분수를 심어줄 때 밭이 이렇게 넓다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 가장자리 쪽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장자리 쪽에. 왜냐면은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얘가 이 수분수가 만약에 이게 수분수라면은 수분수가 한 2m 에서 한 2.5m 이렇게 뻗어 나갈 때까지 그 만차랑 단호박이 뒤덮지 않게 만차랑 단호박 넝쿨을 이쪽 저쪽으로 젖혀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2m 정도 뻗어 나갈 때까지만 그렇게 관리해주면은 그 뒤로는 이 수분수도 지가 알아서 제대로 뻗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 수분수를 심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여름 삼복더위 때 때문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다가 일반 단호박들 가지고 일반 맷두루박이나 이런 걸로 수분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삼복더위 때는 일반 호박들이 꽃이 안 핍니다. 저온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온성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9월달 이제 8월 말쯤에서 이제 찬바람 나면은 걔들 또 다시 뻗어가면서 또 이제 그 꽃이 피죠. 그런데 만차랑 단호박은 삼복더위 때에도 계속 안꽃이 옵니다. 오는데 이 저온성 호박으로 수분수를 했으면은 꽃이 없잖아요. 수꽃이. 만차랑 단호박도 수꽃이 피긴 피는데 아주 꽃 수술이 아주 가늡니다. 가늘어갖고 이 꽃가루가 있을 듯 말듯해요. 그래서 수분수를 별도로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지오브라나 포아로라고 하는 이 수분수는 삼복더위 때도 꽃이 아주 잘 펴주는 호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가는 수분수를 심어주는 이유가 삼복더위 때 이때에도 이 착과를 놓치지 않고 계속 수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수분수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수분수가 없이 심어도 이렇게 삼복더위 때를 빼고서는 이렇게 착과는 다 됩니다. 되는데 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삼복더위 때도 계속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는 수분수를 꼭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알면 되고요. 이제 그 뒤부터는 이렇게 심어만 놓으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이 관리하는 요령서부터 전체적으로 이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식거리까지 여기 요것은 다 지금 설명을 드렸고, 밑에 병충해 방제, 잡초 방제, 과본무 대책, 호기 관리, 수확 시기, 저장 관리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는데, 이거 읽어보지 않고 제가 여기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까지 써놨어요. 그런데도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료를 더 줍니까? 안 줍니까? 언제 따야 됩니까? 이런 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이것을 안 보신 분들이에요, 다. 이게 여기서 팜플렛 간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하면, 아이고,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 못 봤네요. 대부분이 이러십니다. 그래서 꼭 이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중간에 중간 2편을 내서 또 이렇게 한번 유튜브로 한번 올려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거 잡초 방제까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비닐 위에다 심었어요. 심었으면은 여기는 이제 비닐을 안 쓰였잖아, 이거랑은. 그러면 이 호박 넝쿨은 막 이렇게 뻗어 나가요,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이 만차랑 단호박 이 호박 넝쿨이 한 1.5에서 2m 막 이렇게 뻗어 나갈 때쯤 되면은 잡초들도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때 넝쿨을 여기다 일자로 올려놔요, 이렇게. 지금 떼서 다 일자로 올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트랙타로 노타리를 쳐도 되고요. 밭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논 같으면 좀 어렵죠. 왜냐면 이 배수로가 제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논 같은 경우 이렇게 노타리를 만약에 트랙터로 쳤다면은
이 배수를 꼭 뭐 가운데로 하든 뭐 하든 꼭 제대로 쳐줘야 돼요. 이게 물 빠짐이 일단 좋아야 이 물이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뭐 이 고여가지고서 차가지고서 이런 문제될 일은 없어요. 물이 금방 빠지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물이 2, 3일씩 막 그냥 차 있다. 그러면 어떤 작물도 견딜 수가 없죠. 벼 이상은 다른 작물은 어떤 작물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는 물 빠짐만 좋게 하면은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트랙터로 노타리를 못 친다. 그러면은 이 절대로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그 이 풀 잡초가 나지 말라고 하는 제초제가 있어요. 제초제.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 라소 또 이제 뭐 이 스톰프 뭐 이런 종류들 이게 있는데 절대로 뿌리면 안 됩니다.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뿌렸다 하면은 이게 단호박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이제 얘는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마디 뿌리 바닷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뿌리가 막 이제 제초제 뿌린데 이제 다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점차 이제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한 1m 나가다가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잡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는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이 트랙터를 노타리를 그 잡초 방지하기 위해서 쳤다고 그랬잖아요. 못 치는 분들은 죽이는 제초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 뭐야 이 죽이는 제초제, 그러니까 잎만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잎만 죽이는 제초제는 나중에 이 잡초에서 또 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이로드나 뭐 이런 거 이 뭡니까 등등 하이로드가 저는 주로 이제 하이로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삼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호박 이 두둑이 넓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바람만 불지 않으면은 또한 그 바가지 그걸 이용만 해서 주면은 아무 이 호박잎에 맞을 일이 없어요. 호박잎만 맞지 않게 주면은 뭐 이 한 번만 주면은 호박 농사는 다 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잡초 방제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잡초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제 이런 화분과 잡초가 있고, 또한 이렇게 이 광엽 잡초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새베름, 뭐 명아주, 뭐 이런 등등 이 광엽 잡초가 있고, 근데 이 발행이 또 피, 뭐 이런 등등 이 화분과 잡초가 많이 나는 밭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나중에 요즘에는 뉴라고 하더라고요. 이 농약은 요즘에 이제 따로 화분과 잡초만 죽이는 제초제예요. 이런 게 있고, 또한 이 광엽 잡초를 죽이는 반벨이라는 이 제초제도 있어요. 이것은 이 넓은 풀만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박도 단호박이나 이런 일반 호박도 광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뿌리면은 뭐 호박까지 아주 싹 죽을 수가 있어요. 전체 얘를 뿌리면은. 근데 뉴원사이드라고 얘를 뿌리면은 얘 그 100ml 한 병에 단말을 탈 수가 있는데 한 병에 3,500원 밖에 안 해요. 예, 3,500원. 근데 얘를 갖다가 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뭐 이렇게 이제 비닐도 안 쓰고 막 심은 사람들이 화분과 잡초가 뭐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처갓집에 전에 이 호박을 좀 한 2,000평 심은 예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호박 심은 지 한 달 정도 돼서 가보니까 호박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 떼바랑이 완전히 떼바랑이 밭이 돼버렸어요. 거름을 소를 이 한우를 키우다 보니까 이 퇴비가 많으니까 퇴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완전히 그냥 아주 이 떼바랑이 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주라고 하고서 한 달 뒤에 가봤더니 완전히 풀은 어디로 갔나 퍽싹 주지 않고
전부 다 호박밭이 돼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잡초 방지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좀 강좌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중간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